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가 뒷심이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다 시가가 거의 고점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었고, 왜 이런 패턴들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 어떤 업종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가 2.6% 급등과 함께 오랜만에 빨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코스닥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는 오늘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있었죠. 원전도 마찬가지였고, 아무튼 다양한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특히 가장 강했던 것은 2차전지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조 4천억의 수매수가 들어오면서 합치면 2조 원가량의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고 합치면 6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수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7일 연속으로 수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6일 연속으로 수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엔솔을 보면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한미반도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1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3일 연속으로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험한 구간은 조금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흐름이었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0.67%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은 0.9%, 다우지수는 1.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만 조금은 보합이었지만 마찬가지로 3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는 강했었고 오후장 되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오전, 오후장 모두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도 오늘 1.7%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3%, 그리고 중국 증시만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번 달의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고 정확하진 않지만 3,850포인트 그 위치를 기준으로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 그게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3일 연속으로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하지만 환율이 지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1,465원이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정부에서 어떤 추가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솔직히 1,500원 근처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있었고요. 이번 달 들어 구두 개입이 몇 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1월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1,470원은 전후로 해서 약간은 고점 박스권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1,475원이었나요? 고점이? 여기를 돌파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근처에서 계속 고점 박스권을 만든다면 환율의 하향 안정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정말 높은 확률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지수의 하락까지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오늘은 특징적인 업종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2차전지.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배터리 마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리튬 가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뛰고 있고요. 그 때문에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그게 30%에서 70% 이상으로 확률이 크게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는 이틀 동안의 전강 후약 패턴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3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지 못했었다면 오늘만큼은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같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반도체 주도주가 옮겨가나? 이런 취지로 영상을 올렸었고, 그때 구글의 TPU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이 어제도 미국 증시에 이어졌던 것 같아요. 자, AI 칩에서 GPU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어제도 2.5% 파란불이 들어왔고, 시간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AI 칩 시장에서 TPU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어제도 1.5% 상승이 나왔고, 시간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0.5%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GPU하고 TPU에 대해서 그 재료와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가 되었던 SK 하이닉스가 되었던 또는 여기 제가 표시해 두었던 리노공업, ISC 또는 이수페타시스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그 때문에 TPU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최근의 흐름은 왜 이렇게 조금은 나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기업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TPU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몇 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3개의 기업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리노공업과 ISC 이 기업은 반도체 테스트 기업들이고 또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TPU와 같은 고성능 칩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테스트도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검사 레벨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글의 신고가와 함께 이 두 기업 쪽으로 강하게 수급이 몰렸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기업은 PCB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하단을 보시면 자, 엔비디아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GPU 이 GPU는 범용성과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이 밀고 있는 이 TPU 시장 이거는 약간의 맞춤형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GPU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 쪽은 대만 업체들도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문형 기판, 이쪽으로는 진출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기업들은 제반 시설이 지금은 범용적으로 맞추어져 있고, 그 때문에 맞춤형 기판 쪽은 선뜻 진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설하고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형 반도체를 하이닉스는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그 차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PU는 주문형 반도체가 될 수 있고, 이 주문형 반도체에도 HBM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주목을 받던, 구글의 TPU가 주목을 받던, 이거는 뭐 하이닉스에도 굉장히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의 하락,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상승도 있었고, 또 워낙 GPU 쪽으로 하이닉스가 많이 쏠렸던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TPU 시장이 나옴에 따라서 더 여기에 치중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하고 뭐 리노공업, ISC 그리고 몇 개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은 TPU 시장에서 많은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고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GPU와 TPU 모든 시장을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GPU 시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꽤나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목도가 조금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AI 반도체를 바라볼 때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구글도 같이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많이 좋지 못했다면 그 좋지 못한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몇 개 빠진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을 바라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세요. GPU 생태계는 엔비디아 중심이라면 이 TPU 생태계는 구글 중심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GPU든 TPU든 대체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환율 상승에 대한 변수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고점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고
조금만 더 당국에서 개입하는 조치들이 조금 나온다면 시장은 뭐 급격한 상승은 아닐지라도 큰 변동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저는 여전히 반도체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글의 TPO가 GPU 못지않게 관심을 받게 된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 체크해드렸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모처럼 빨간 양봉으로 시장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